그 웅남이가 또 워낙 화제고 요즘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그리고 도저히 이 예고편을 봐서는 그 무슨 내용인지 좀 감이 안 잡혀요. 그 네이버에 쳐봐도 줄거리가 그냥 인간을 초월하는 짐승 같은 능력으로 국제 범죄 조직에 맞서는 웅남이의 좌충우돌 코미디 이렇게만 나와 있어. 그래서 정말 내용을 좀 가늠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그리고 그 평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 혹평이야. 다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 과연 이 영화는 영화값을 하는 영화인가 아닌 영화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 요 영화는 사실 그 영화 자체보다는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그 평론가가 평점을 주는데, 그 이용철 평론가인가요? 이용철 평론가가 별 10점 만점에 3점을 주면서 여기가 이렇게 만만해 보였을까? 요 이제 평론으로 논란이 좀 됐죠. 아니 뭐 선민의식 있냐? 그냥 영화면 영화 자체로 평가하고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면 영화에 대해서만 뭐라 하면 되지. 이걸 무슨 개그맨 출신 감독이라고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라는 말을 쓰냐. 평론가가 좀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욕먹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말을 좀,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말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 여기가 이렇게 만만해 보였을까, 이거는 좀 거부감 들게 좀 말을 하셨어. 저거를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건데, 영화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 이러면은 난 좀 그래도 욕 안 먹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개그맨 출신 영화 감독들 되게 많아요. 조던필 감독도 개그맨 출신이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호불호가 있지만 뭐 심영래 감독도 있고 이경규 감독도 있고.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좀 영화에 대해서 간단 소개를 해드리면은, 웅남이 박성광 씨의 데뷔작이고요. 박성광 씨가 이전에도 단편 영화 몇 개를 찍어서 뭐 상도 받고 이랬다고 하는데, 장편 영화 데뷔작이고, 배우들이 제법 그래도 빵빵합니다. 배우들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인공이 박성웅 씨, 이희경 씨도 나오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어찌 보면 핫한 배우죠, 염혜란 씨. 그래서 나름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하실 만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이버에 보시면은 밑에 특별 출연 정우성 씨라고 있어요. 정우성 씨도 나옵니다. 어차피 이거 스포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스포 좀 얘기해봐도 되나요? 어차피 안 본다고요?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단군신화 있죠? 단군신화. 마늘과 쑥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 요거에 좀 착안을 했어. 이 오달수 씨가 약간 그런 연구하시는 분이야. 뭐 동물 연구나 뭐 바이러스 연구 이런 거 하시는 분이야. 내가 보기에는. 나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곰 두 마리를, 아기 곰 두 마리를 이제 그 산에다 풀어놓고, 거기에 이제 센서를 달아서 위치 추적 같은 거, 카메라 같은 거 달아가지고 그거 실험하고 연구하는, 얘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방생해놓고 이렇게 뭐 그런 걸 하시는데, 이 곰 두 마리가 마늘하고 쑥을 먹고 사람이 돼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돼가지고, 아니 웃으면서 리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이게 왜 웃기냐면은, 나는 그 단군 신화를 모티브로 했다는 것까지 들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싶었는데, 이게 그냥 시작부터 나와요. 한 뭐 5분도 안 돼서 다 나와. 근데 이게 사람이 되는 게 뭐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단군 신화를 모티브로 했으니까 뭐 있겠지 싶었거든. 근데 그냥 진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사람이 되는데, 곰 두 마리가 연구하는데 장치를 했는데 없는 거야. 안 잡히는 거야, 어디 있는지. 그래서 딱 염혜란 씨가 이제 그 오달수 씨 부인이거든. 그래가지고 둘이서 큰일 났어, 그래서 애들이 사라졌어 이러면서 막 산으로 가 찾으러. 마지막 그 추적기 있는 데로 딱 가니까 어린 아이가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기 장치가 있어. 그때 깨달고, 얘가 곰이구나 이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걔를 키운 거야, 사람으로. 근데 곰 하나는 사라졌어. 웅복이야,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가 웅남이고 하나가 웅복이거든. 웅남이를 데리고 와서 키운 거야, 얘네 둘이. 사람처럼 키운 거야. 그래가지고 얘 웅남이 친구가 그 이희경이고, 여자아이도 하나 있고 친구가. 근데 얘가 이제 원래 곰이다 보니까 막 귀도 잘 듣고 약간 그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야. 힘도 엄청 세고 싸움도 엄청 잘하고, 근데 엄청 순하고.
그런데 얘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마을에서 막 유명하다가 경찰이 또 찾고 있는 애가 있는데 무슨 범죄에 연루된 애가 있는데 조직 보스가 그 최민수고 그 밑에 이제 걔가 웅복인 거지. 그러니까 예고편에 보면은 범죄 조직에 있는 그 범인하고 얼굴이 똑같아가지고 걔랑 막 바꿔치기 한다 그러잖아. 걔가 웅복이야. 나홍남과 이정학은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도플갱어처럼. 그 웅복이는 그 최민수 조직 보스가 사냥개 데리고 막 사냥하다가 이 어린애를 찾은 거야, 웅복이를. 그래서 얘는 약간 거칠게 키워진 거야. 건달로 거칠게 키워진 거야. 근데 경찰이 이 조직을 딱 잡으려고 보니까 웅남이라는 애가 있네. 근데 웅남이가 보니까 얘랑 얼굴이 똑같은 거. 그럼 얘를 훈련시켜서 제로 둔갑시켜서 범인을 소탕하자. 이렇게 되는 이정학. 그렇지. 얘는 이제 웅복이는 그 최민수가 이름을 이정학이라고 지어져. 그래서 나중에 얘를 이용해서 웅복인의 보스를 잡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죠. 멧돼지 그러니까 멧돼지 나오는 씬이 좀 멧돼지 나오는 씬 갑자기 생각났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웅남이가 어떤 식이냐면은 얘가 곰이잖아. 원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멧돼지가 중간에 그 마을이잖아. 웅남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멧돼지가 와서 막 뭐 파먹어 농작물을. 그러니까 웅남이가 이걸 해결해 준단 말이야.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밤에 멧돼지를 다 불러 모아. 그래가지고 멧돼지를 그러니까 불러 모은다는 표현이 너무 웃긴데 진짜 불러 모아. 야 니네 모여봐 이래가지고 맨날 얘네 설정이 얘는 곰이니까 그 말이 통하는 거야. 말이 통한다는 설정이야. 그래서 걔를 앞에 두고 야 임마들아 너 배고프다고 마을에 내려오지 말랬지 막 이러니까 막 이렇게 해. 그러니까 멧돼지가 막 이래. 그러니까 야 너네 내가 이제 밥 조금씩 줄 테니까 마을에 농작물 먹지 말어? 알았어? 그러니까 막 이래. 거기서 대박이 뭔지 알아? 야 됐어 그럼 올라가 이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웅남이가. 그러니까 멧돼지가 그냥 간다 이렇게 막 가. 그러니까 야 잠깐만 너네 뭐 잊은 거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막 이런 식이야. 근데 걔네 멧돼지는 진짜 멧돼지야. 진짜 멧돼지들이야. 아무튼 뭐 이런 식의 개그가 있다. 그러니까 웃긴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 떠나서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점.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좀 이상해 보이죠, 영화가. 그러니까 물론 잘 만든 영화 아니에요. 저는 평점 뭐 평론가들이 호평하고 평론가들이 왜 3점 주고 2점 주고 이랬는지 알겠어. 근데 이 영화의 문제점은 이런 내용이 아니야. 이거 영화는 연출이 너무 촌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왜 이렇게 별로지? 내용 자체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별로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왜 그러냐면 이 영화가 연출이 너무 촌스럽고요. 너무 투박하고 보고 나서 무슨 느낌이냐면 예전에 영구와 땡칠이식 연출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당시 영화. 옛날 개그 영화 있죠. 심영래 씨 나오고 막 그런 영화. 남기남 감독식 영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딱딱딱 이어지다가 웃기고 싶어? 그러면은 갑자기 막 개그치고 막 말로 웃기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어떤 시간 중간에 갑자기 막 김준호 씨가 나와. 김준호 씨가 막 도박장 그 마을을 도박하고 있는 도박장 습격해서 막 이러니까 갑자기 경찰이 잡아 막 그랬나 반장이야 김준호가. 그래가지고 도박 현장을 막 잡아.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잡아 그러다가 막 김준호를 잡으려 그러니까 김준호가 나 아니야 그거 있죠. 막 개그 콘서트식 막 꽁트 나 아니야 그러더니 내가 도박하려고 그러고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준호 옛날에 도박 그 아쉬운 그 도박 사건 있었잖아요. 그걸로 약간 웃기려고 하고. 그리고 이 웅남이가 그 웅복이를 이제 그 잡으려고 연습시킨다고 했잖아. 그 웅복이 동작이나 말투를. 근데 그거를 이제 훈련시키려고 누가 오냐면은 그 누구죠? 조폭 흉내 내시는 개그맨 있죠. 안일건 씨가 갑자기 나와요. 그러더니 막 조폭 흉내 내는 거를 막 한참을 가르쳐. 근데 그게 비중이 되게 높아. 그리고 욕하는 법 알려주고. 그러니까 막 그거 한참 나오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욕하는 거 알려주니까 여기 여영사 한 명 있거든. 이쁘게 생기신 여영사가 제가 한번 욕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거 알죠? 클리셰. 에이 저 여자 이쁜 여자가 뭐 욕을 하겠어 막 그러니까 갑자기 막 구수하게 욕하고 걸쭉하게 막 되게 뻔한 그 웃음. 그 자꾸 중간중간에 웃기려고 해. 그러니까 윤재문 씨도 나름
뭐 약간의 그 음주 사고도 있고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이분도 연기 잘하시는 분이잖아. 원래 무게감이 좀 있는 연기자잖아. 근데 이분도 막 그 중간에 이상한 개그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영화가 너무 정신없고 산만하고요. 연출을 왜 이렇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리고 연출이 너무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나름 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간 좀 진지한 그 면도 있는 게, 그러니까 웅남이는 어쨌든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왔잖아. 근데 웅복이는 그 조직 보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 이런 게 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중간에 최민수가 그 오달순의 부부를 죽이라고 웅복이를 보내요. 그래서 웅복이가 딱 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웅남인 줄 알고 웅남이가 밥 먹어 하면서 막 약간 가족애를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약간 거기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선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있고 약간의 좀 진지한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좀 완전 다 묻혀버리고 너무 개그식으로. 근데 이 개그가 이 영화에 잘 묻어드는 개그가 아니야. 그냥 웃기려고 딱 뜬금없이 이상한 씬들 나오는 그런 개그야. 그래가지고 영화가 보고 나오면은 남기남식 그 옛날에 그 90년대 나 초등학교 때 보던 영구와 땡칠이 뭐 우레메 여기서 나오는 개그 스타일 있죠. 진짜 그런 개그 스타일로 나오더라고. 아 진짜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되게 어설퍼요. 영화가. 그 연출이 얼마나 어설프냐면 GPS 가지고 웅남이 찾으러 갈 때도 나 무슨 진짜 80년대 영화 보는 줄 알았어. 뭐 이만한 뭐 이상한 기계 가지고 막 찾고 마지막에 정우성 씨가 나오는데 그 장면도 안개에 이렇게 씬이 있는데 난 무슨 80년대 영화에서 나올 법한 누가 봐도 되게 막 촌스럽게 연출되는 멧돼지도 어이가 없고 전설의 고향 맞아. 전설의 고향식 안개 있죠. 뭔지 알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안개 있지. 막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영화관에서 볼 영화는 아니고요. OTT로 봐도 뭐 크게 재미는 없을 텐데 근데 저는 좀 아쉬웠어요. 물론 영화 자체는 되게 못 만들었어. 뭐가 더 아쉽냐면요. 이게 생각해보면 연출이란 게 단순히 뭐 카메라 구도나 소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줌인, 줌아웃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영화를 만들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순서를 바꾸면 그것도 되게 중요한 연출이라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면 올드보이가 처음부터 사실은 네가 입 놀려서 난 널 잡아가는 거야 이렇게 시작해서 잡히고 자 봐봐 얘가 네 딸이거든 너 괴롭힐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다 까발리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 올드보이가 재밌는 건 도대체 유지태가 왜 얘를 그 15년 동안 여기다 가둬놓은 걸까? 이거를 끝까지 숨겨놓고 그 이야기의 힘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 그것도 되게 중요한 장치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서순을 바꾸고 시간 순서를 바꾸고. 근데 이 영화는 너무 시간 순서대로 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소재가 나름 되게 내가 말하니까 되게 유치해 보이지. 무슨 사람이 곰이 되고 저쪽에는 뭐 웅복이가 있고 웅남이가 있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저 솔직히 이거 약간 진지하게 진지하게 만들고 연출 조금 앞뒤로 바꾸고 이랬으면은 저 좀 진짜 좀 소재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죠? 좀 아쉬웠다. 이거 나름 좀 소재가 괜찮은데? 이 생각 들더라고. 진짜로. 그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나왔고. 예를 들면 봐봐. 너무 웃기게 안 가고 그냥 마을이 있는데 힘 좀 세고 막 이런 애가 있어. 근데 애가 조금 아둔한데 마을에서는 그래도 얘가 순하고 이래서 키우는 거야. 근데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막 약간 숨겨. 시작이 그래. 곰이라고 처음에 안 나오고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약간 숨기는 것 같아. 약간 숨기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경찰이 와서 갑자기 엄마 아빠를 막 추궁하는데 엄마 아빠는 끝까지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야 시간을. 얘네가 곰이 사람이 됐다는 거를 숨기고 막 그런 식으로 가고 약간 미스테리로 갔다가 알고 보니까 뭐 오달수 씨가 뭐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하는 뭐 실험을 했는데 이게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니까 쑥과 마늘이라는 뭐 그런 설정이 있긴 하지만 그걸 조금 더 진지하게 연출했으면은. 그리고 뭐 범죄자가 있는데 엄마 아빠랑 뭔가 이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비밀을 끝까지 숨기고 막 그런 식으로. 그 형사들도 막 웃기려고 하지 마. 형사들이 너무 웃기려고 하거든. 막 그러지 말고 좀 진지하게 다 다루고. 그리고 웅남이도 사실은 얘가 막 겨울잠 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진지하게 좀 연출하고. 그러니까 겨울잠을 막 되게 웃기게 연출한단 말이야. 겨울잠 자는 걸로. 그리고 얘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런 태생인 걸 알았을 때 약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다크하게 오히려 딥하게 좀 갔으면은 저는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좀 진짜 웃기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갔으면 오히려 나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영화를 은유적으로 갔으면은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아.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그 이희경 씨 나왔던 뭐죠? 복권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그 설정 640 그건 그래도 조금 웃기는 포인트들이 있어. 그것도 그러니까 멧돼지 나오네. 아무튼 그것도 뭐 되게 웃기진 않았는데 웅남이보단 나아요. 그건 영화적으로 그래도 훨씬 더 뭔가 예. 근데 이 영화는 진짜 심형래식 코미디 영화 약간 80년대 90년대 그 영화의 연출을 보는 것 같았어. 근데 저는 소재가 괜찮았기 때문에 잘만 만들었으면 진짜 박성광이 약간 재평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이거 손익분기점이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보니까 낮을 수밖에 없어. 돈 들어갈 만한 장면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100만? 100만 정도면은 뭐 배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높진 않거든. 100만이 뭐 낮은 건 아닌데 이런 배우들 있고 뭐 이런 거 치고는 높진 않다고 보거든. 아까 난 너무 아쉬워 이 소재가. 전 좀 소재가 좀 아쉬워요. 100만은 못 들을 것 같고요. 이 영화 100만 들면은 저는 좀 충격일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좀 아쉬운 영화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떤 느낌까지 되면은 재현 드라마 뭐 그런 거 볼 때 보는 느낌? 옛날 그 전설의 고향 막 영구와 땡칠이 우레메 막 이런 생각도 들어 중간에. 23년에 내가 그런 생각 들 정도면은 그러니까 연기자들은 또 열심히 연기해.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난 소재는 너무 진짜 소재는 좀 아까워요. 생각을 참 잘한 것 같아. 이 소재는 좀 아깝다. 개인적으로. 이 소재는. 저는 근데 그런 건 응원해요.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른 건 알아요. 저는 좋아하는 걸 하려고 잘하는 걸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하려면 어떤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개그 같은 걸 해서 TV쇼 출연해서 그 출연료로 모아서 영화에 투자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영화를 하는 것처럼 너무 또 사람에 대한 비난보다는 영화 자체에 대한 좀 비판하는 게 좋지 않나. 너무 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